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세금의 세계사 두 번째 시간으로 원천징수제도의 탄생 나치 정권, 탈세와 증세의 두 얼굴 아놀드 히틀러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히틀러 하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한 사상 최고의 악인으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기 전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책의 인세에 대한 소득세를 탈세한 것이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히틀러는 1889년 오스트리아에서 세관 관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소년 시절에 두 번이나 낙제했으니 결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16세 때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실업학교를 퇴학하고 화가의 꿈을 안고 비엔나로 떠났으나 미술대학 시험에서 두 번이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국적인 채로 독일 제국의 지원병이 되었습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인이면서 독일에 대한 강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우수한 전령이었던 히틀러는 1918년에 1급 철십자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할 일 없이 세월을 보내던 히틀러에게 군대에 있을 때 예전 상사가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군의 정보원으로 정당과 반동 분자를 조사하는 업무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바이마르 공화국 아래 우후죽순처럼 정당들이 생겨났고 과격한 우익과 공산주의자가 치안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런 이유로 군은 정보원, 즉 스파이를 파견하여 그들의 내부 사정을 염탐했으며 히틀러에게 그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독일 노동자당에 숨어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는데 독일 노동자당 집회에 참석했던 그는 당의 정신에 매료되어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인 격인데 이 독일 노동자당이 나치스의 전신이 되는 조직입니다. 독일 노동자당은 히틀러 입당 당시 50명에 불과한 작은 정당이었고 그는 뛰어난 화술과 연설로 중심적 인물이 되어갔습니다. 1921년에는 당수가 되었습니다. 1923년 독일 노동자당은 뮌헨에서 정권 탈출을 노리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뮌헨 폭동입니다. 폭동은 실패했고 히틀러는 체포되어 금고 5년을 받고 란츠베르크 형무소에서 수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나의 투쟁을 집필했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히틀러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2004년 뮌헨의 공공도서관에서 정권 획득 이전의 히틀러의 납세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히틀러는 1925년부터 1933년까지 뮌헨의 세무당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납세 독촉을 받아왔습니다. 1923년에 저술한 나의 투쟁으로 123만 라이히스마르크의 수입을 얻었는데 60만 라이히스마르크의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3분의 1인 20만 라이히스마르크만 내고 40만 라이히스마르크는 체납이 되었습니다. 123만 라이히스마르크는 현재 가치로 미화 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25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책 한 권으로 이만큼의 수입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수입이었으며 베스트셀러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갑작스런 인쇄 수입에 그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돌연 큰 수입을 얻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수입에는 반드시 세금 제촉이 있기 마련입니다. 히틀러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던 것인지 정치자금으로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저런 방법으로 회피하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33년에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뮌헨 세무당국에서 세무서장이 먼저 직접 히틀러에게 편지를 보내 당신의 지금까지의 체납액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편지하였습니다. 이 세무서장은 한 달 후 본청의 수장으로 승진했고 월급은 41%가 올랐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세금을 회피하려 했지만 정치가로서의 히틀러는 세금 정책을 매우 정교하게 세웠습니다. 원천징수제도의 원형을 만든 것도 나치 정권입니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마자 세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민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착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중의 세금은 적게 하고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히틀러는 대중의 인기를 얻어 정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대중이 좋아할 정책을 강구했습니다. 정책의 내용을 보면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세금이 낮아지는 부양가족 공제를 창설하고 저소득층의 세금은 대폭 낮추었습니다. 반면에 대기업에는 6%가 넘는 배당금을 금지시켰고 이익을 강제적으로 예금시키는 실질적 정세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노동자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감소하고 세무당국도 세금 징수가 매우 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제도와 부양가족 공제는 지금도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탈세와 징세. 사람의 입장이 바뀌면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도 바뀌게 되는가 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탈세의 세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